고깃집을 하겠다, 뭐 일본 라면집을 하겠다, 뭐 이럴 경우는 그래요. 투자금이 미니멈이. 생각보다 꽤 많이. 사실 가장 큰 혜택이 제가 볼 때는 상속 증여세거든요. 1인당 $1,000까지 면세예요. 이번에는 조금 완전 색다른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넘어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한국 오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민을 가시거나 아니면 회사를 설립하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으신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부분하고 회사의 이제 재무적인 부분이라 딱 두 분 전문가를 LA에서 뭐 가장 유명한 분들을 제가 모셨고요. 앞으로 이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임상우라고 하고요. 이민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네, 이민법을 21년 정도 했고요. 한국에도 지금 사무실 차린 지 한 3개월 됐습니다. 윤조 CPA이고요. LA에서 한 13년 정도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과 또 회사 운영과 재무관리, 그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까지 이렇게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그 세무 감사를 맡아서 또 방어해주고 있고요. 또 많은 회사 사업 컨설팅도 함께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민법은 어차피 이게 각 주별로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맞죠? 네. 연방법이기 때문에요. 네. 네네네. 이제 모든 사실 업무나 이런 게 또 미국에서 하게끔 디자인이 돼 있어요. 법률 자문이라든가 이제 이민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국 변호사법상 미국 변호사가 아니면 못해요. 예, 그거 사실 아셔야 되는데 잘 모르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야지. 그냥 좀 이민법 어느 정도 한다 하는 그 변호사한테 물어보면은 굉장히 잘못되거나 혼동된 그런 정보들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좀 잘 찾아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에 이민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 비자 영주권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미국에 오고 싶은 건가, 오래 살 건가,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을 건가, 그런 이제 계획이 있으셔야죠. 내가 만약에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럼 빨리 들어오려면 일단 비이민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비이민. 이민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자를 받는데 비이민 비자를 여권에 받아야 빨리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비자를 여권에 받으려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렇지 않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민권자랑 뭐 결혼한다거나 그게 제일 빠르고 가족 이민들도 오래 걸려요. 취업 이민. 그러니까 취업을 미국에서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미국에서 어떤 사업체에서 여기 들어오면 일을 해주겠다라는 거를 스폰을 받아서 진행을 해서 이민 비자를 받으면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하시면 영주권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죠. 이민 2년, 3년 정도 걸릴 수가 있겠고요. 비이민 비자 중에는 또 종류가 많잖아요. 뭐 그 중에 이제 또 뭐 E2 비자 같은 것도 있고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하시면은 E2 비자로 빨리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셔서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뭐 90일 지나고 곧바로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종교 이민, 종교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종교인들이 일할 수 있는 거. 나는 3, 4년에 있다 그냥 이민 오겠다. 3, 4년에 있다 영주권 받겠다 그냥. 그러시는 분은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 그럼 굳이 비이민을 진행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나는 내 상황은 몇 개월 내로 미국에 들어와야 된다 무조건. 그러면 일단 비이민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민도 하겠다. 근데 이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둘 다 하시는 거죠. 변호사님한테 먼저 이렇게 자기 상황을 여쭤보고 거기에 이제 맞는 이제 최적의 솔루션을 좀 추천받는 게 제일 낫겠네요. 맞죠? 그렇게 좋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이민을 사실은 한국에서 대부분의 경우 간접적 투자를 하셨어요. 또 프로젝트에다가 돈을 주고 너네가 이제 해라. 큰 프로젝트를 해라. 이렇게 맡겨버리고 그 돈을 돌려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이민청원서 진행돼서 승인되는데 어마어마하게 그게 오래 걸려요. 간접적 투자가.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이민을 하시더라도 저는 직접 투자하는 게 직접. 미국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구입을 하거나 사거나 이제 뭐 창업을 하는 거죠. 그럼 뭐 고깃집 같은 거를 내가 투자해서
사고 내가 갖고 내가 운영을 한다거나 그러면 내 거고 내 이름으로 돼서 다 내가 언제든지 팔 수도 있잖아요. E2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그 사업체 가지고 E2도 할 수 있고 영주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간접적 투자는 E2는 못 해요. 그러니까 영주권만 해야 돼. 그럼 영주권만 한다 그러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접적 투자하면 현재 지금 걸리는 시간이 이민 비자 받는 데까지 빨라야 9년이에요. 근데 이제 직접 투자하시는 거는 E2로 들어와서 곧바로 90일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저도 고깃집에다 투자를 했어요. 저도 주주예요. 왜냐면 너무 잘 되고 돈 벌고 영주권 받는 겁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투자금은 이제 이게 경제 특구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지역은 80만 불이면 돼요. 예. 그런데 일반 지역 그냥 일반 지역에 내가 좋은 막 로케이션에다가 고깃집을 하겠다, 뭐 일본 라면집을 하겠다, 뭐 이럴 경우는 이제 105만 불이에요. 투자금이 미니멈이. 생각보다 꽤 많이 투자해야 되네요. 105만 불이면. 근데 네. 경제 특구 지역이 50만 불이었단 말이에요. 50만 불.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게 뭐 지금 80만 불로 오르는 거예요. 30만 불 오르는 거고. 그게 이제 간접적 투자는 대부분 경제 특구 지역이에요, 사실은. 근데 직접 투자는 일반 지역들이 많아요. 예, 그럼 일반 지역에 그때 당시에도 직접 투자했을 때 100만 불에서 5만 불 올랐어요, 5만 불. 예.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 투자임이라는 거에 비교하면 미국의 투자임이는 굉장히 싼 거예요.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예. 고깃집이 인상적이네요. 안 그래도 고깃집 장사 너무 잘 되더라고요. LA.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깃집에 투자를 했어요. 나중에 예. 저기 그 고깃집 가셔가지고 한번 영상 찍어주세요. 아, 예. 4월. 예. 뭐 일단 사람도 와야 되죠. 요즘에 기업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예. 스타트업들이나 뭐 이런 투자할 분들 많은데 저도 뭐 한국에서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에서 이제 뭐 고민 중인데 진출하려고. 그러니까 막상 또 하려면 처음에 뭐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뭐 처음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이제 미국에다가 법인을 세우고 뭐 아까 말씀하신 세무신고도 되게 복잡한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회사를 셋업하는 거는 뭐 주정부에다가 일단은 이제 절차를 밟아야 돼요. 회사 설립 절차를 밟고 이제 거기서 셋업이 되면 또 이제 연방 국세청에 또 텍스 아이디도 받고 그다음에 또 LA라면 이제 LA 시청에 또 등록을 하고 비즈니스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이제 뭐 세일즈를 하는 업종이면 또 셀러스 퍼밋도 받아야 되고 좀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와. 예. 일단은 뭐 신분이 좀 뭐 어쨌든 비이민 비자, E2 비자든 이렇게 들어오면 소셜 번호 같은 걸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설립 절차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민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희도 뭐 법인 설립을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예. 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영업을 하고 세일즈 하려면 일단은 이제 신분부터 먼저 정리를 한 뒤에 그다음에 이제 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한국 주민번호죠. 여기 소셜 번호 이런 텍스 아이디가 없이 한다 그러면 투자는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고 대신에 이제 매니저나 어떤 이제 현지 파트너를 써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뭐 변호사나 뭐 CPA가 현지 파트너로서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투자만 해야지 근로소득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예. 이민법상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배당이라든가 패시브 인컴으로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고 근로소득을 가져가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로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임 변호사를 먼저 만나서 근로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고 나중에 윤세민 상인님하고 해결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제 E2 비자로 네네. 일단 비민 신분이지만 네네. E2 비자로 들어와서 네네.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또 신분 문제를 또 영주권까지 가는 길은 또 이제 임 변호사님 통해서 또 이제 네.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 되고 사실 가장 큰 혜택이 제가 볼 때는 상속 증여세거든요. 여기는 1인당 1,361만 달러까지 면세예요. 웬만한 사람 다 면세겠네요. 예, 웬만한 서민들은 다 면세예요. 증여세나 네. 상속세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한국은 네. 굉장히 그 부담이 크잖아요. 상속 증여세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면 미국이 혜택이 좀 세법상으로는 큰 것들이 좀 있어요. 예.
네, 그러면 LA 지역은 지금 경제 이런 거 좀 괜찮은 편인가요? 제가 이제 우리 손님들 보면 뭐 식당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무역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야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느낌이에요. 한 20-30%가 매출이 좀 줄어들은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나마 미국이 그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이다, 상황이다, 경제적으로. 어쩌면 더 큰 시장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게 매력이에요. 마켓 규모로 보면은 뭐 10배, 100배 큰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우리 한 기자님도 그 IT 쪽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하고 또 많이 연계가 돼가지고 세미나도 하시고 이렇게 행사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면 제가 볼 때는 한국보다는 훨씬 큰 좀 메리트가 있고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켓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많이 또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젊었을 때 와서 여기서 좀 더 고생하면 더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민 지금 오늘 20년 이상 하셨잖아요. 여러 네. 번 보시는데. 그 최근에 좀 이민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조금 피곤했어요, 사실. 이민이.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피곤하게 많이 했어요. 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체됐던 시간들이 있고, 오래 걸리고, 또 트럼프 시대 때, 좀 힘든 절차들을 거쳐가면서들 했었지만, 많이 나아지고 있고요. 예, 예. 속도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취업 이민도 얼마 전까지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것도 빨라졌고요. 사실은 숫자적으로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민을 오시는 분이 줄기는 했어요. 예, 줄기는 했지만 학생 비자 같은 거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 얼마 전까지 좀 많이 힘들었는데 또 곧 최근에 또 다시 이제 그 좀 수월해지고 있어요. 잘 되고 잘 주고 있어요. 뭐든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잘 상담을 하시고 되는 방향으로 해서 하면은 뭐 또 길은 있어요. 예. 결론, 저희도 뭐 전문가를 자칭하고 있죠. 전문가 말을 열심히 잘 들어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결국엔. 예. 네. 아무 말 들으시면 안 되고요. 변호사도 예. 이민법을 오래 한 그러니까. 전문 변호사만 예. 그것만 들으셔야 돼요. 그거 외에 예. 다른 거하고 일치하지 않은 정보를 받으시면 굉장히 혼동스러우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나는 이렇게 했어, 누군 이렇게 했어, 그 말을 들으시면 굉장히 혼동스러우세요. 네. 네. 너무 사실 온라인에도 막 그런 정보들이 많으니까 요즘 AI한테도 막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예. 답은 하나잖아요. 네. 하나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답이에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저도 얼마 전에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저기 세금 보고하러 오셨거든요. 목사님도 이제 세금 보고 하셔야 되잖아. 근데 저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괜찮은 바이오 주식을 응답받았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네. 알려줬어요. 그래서 지켜보니까 마이너스 30% 돼가지고 굉장히 실망스럽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은 사실 개괄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조금 뭐 그 신문을 기고하듯이 그다음에 뭐 어떤 뭐 그런 케이스별로 조금씩 이제 소개시켜 주시면 저희가 좀 간략해서 전달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